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브렌트포드를 홈으로 불러서 2대0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실시간 순위 1위, 승점 5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클린시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아스날이 위기 상황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또 단단한 승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무실점은 저는 결국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 무실점 흐름을 누적시킬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아스날은 다시 한번 첼시전 이후에 무실점 시동을 걸었다는 거, 그 부분이 기분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경기 아스날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요. 저는 아스날 축구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아스날 선수들은 공 없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움직여줘요. 저는 이 부분이 아스날이 여태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카피에 모스케라가 공 잡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수비맨디 내려오면서 칼라피오리가 가운데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가 오히려 왼쪽으로 빠지고 웨데고로 내려오면서 지원하고, 화이트는 넓게 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요. 뭐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칼라피오리가 아예 사이드로 빠지고 라이스가 받아주는 선수가 되면서 마르티넬리가 또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있고, 화이트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는 마두에케가 아예 사이드로 가면서 이런 빌드업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웨데고르가 왼쪽 메잘라로 가면 메리노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메잘라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간 아스날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면서 올라갈 때 되게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빌드업 체계를 잡아줬다. 그래서 선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의 폭이 크다, 이 부분을 오늘 일단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팀이 패스가 잘 된다는 건, 사실 패스를 주는 선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받는 선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 없는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줘서 패스 길을 만들어 줄수록 이 패스 주는 선수가 패스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잘하는 선수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팀원들이. 근데 오늘 아스날 선수들은 계속 공 없을 때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습관화가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아르테타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비결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빌드업 패턴에서 어느 정도 저점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불규칙한 움직임들이 공격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화이트가 측면 자원이 공 잡았을 때 오버래핑 돌아주는 것들도 있고, 마르티넬리가 도쿠가 맨시티에서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처럼 마르티넬리가 가운데 쪽으로 개입하면서 또 슈팅까지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마르티넬리를 중앙으로 사용하는 거는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성과를 봤던 부분이잖아요. 약간 투톱처럼 쓰면서 오프 더블 움직임에 좀 많은 걸 걸어보는, 마르티넬리의 순간 속도에 많은 걸 걸어보는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고 보고요. 또 칼라피오리가 왼쪽이지만 또 오른쪽까지 쭉 내려와서 뭐 하프 스페이스에서 뒷발로 밟아주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스날의 그런 불규칙한 움직임, 선수들의 자유분방한 움직임이 꼭 후방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위쪽, 그러니까 상대의 진영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가 내려앉은 수비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깨는 방법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선발 라인업에 눈여겨볼 부분은 저는 벤 화이트의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가 진짜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그동안 팀버가 너무 잘하기도 해서 화이트가 많이 안 나왔는데, 오늘 화이트는 오랜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아요. 화이트가 23-24 시즌에 사카, 웨데고르,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3명이서 삼각편대로 공격 되게 예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셋이 막 돌아주면서 계속 상대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그 셋이 측면에 붕괴 만들어서 막 가운데 있는 하베르츠가 컷백 얻어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 향수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화이트의 오버래핑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가 팀버에 비해서 나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버래핑 타이밍 잡는 게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이트가 뭐 온더볼 상황에서 개인기가 엄청나게 화려하다든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씹어먹을 그 오버래핑 아이디어,
아, 지금 딱 튀어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이해도가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상대 선수가 내가 저 공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끌려오고 아, 여기로는 못 따라오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킨 게 메리노의 첫 골이죠. 마두에케가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 끌어당기고 거기서 이제 마두에케가 뒷발로 화이트 오버래핑 뛰는 거 보고 딱 밀어줬을 때 화이트가 거기서 가운데 쪽에 있는 선수 보고 툭 찍어서 줍니다. 근데 저는 그 툭 찍어서 준 구질 선택도 좋았다고 봐요. 어쨌든 찍으면서 오는 동안 공격수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뭐 낮고 빠르게라든지 좀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오면 그런 것들을 컨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툭 찍어준 그런 선택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역발 윙어 조합의 정발 풀백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역발 윙어는 안으로 파고드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사이드로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역발 윙어가 안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으로 풀백이 뛰면 그 풀백이 받아서 정발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축구에서 역발 윙어의 정발 풀백 그런 걸 쓰는 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특성이 좀 드러났던 첫 골이었고, 거기서 이제 메리노의 움직임도 예술이었습니다. 메리노가 기본적으로 첼시전부터 보면은 그냥 공간에 도착해 있어요. 그 냄새 맡는 게 진짜 좋다고 해야 될까? 저는 이런 거 토마스 밀러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공이 떨어질 위치라든지 아, 저쪽에 공이 좀 올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감지하는 능력?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알 텐데 지하철에서 내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저는 그런 실력을 키워보려다가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메리노도 이 공이 어디로 올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타고난 거죠. 그리고 로메로도 비슷하게 뉴캐슬전에서 헤더골을 넣었는데 그렇게 잘라먹는 거는 약간 한 수 앞을 보는 거거든요. 내 앞쪽으로 그렇게 공이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글로 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미리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해놓고 뛰어가서 딱 잘라서 그것도 헤더를 땅으로 찍은 게 켈러가 더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노의 첫 골 또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첫 골의 의미가 또 아스날이 이렇게 내려앉은 팀 상대로 0대0으로 전반 마치고 이러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깨줄 수 있는 득점이었다. 그리고 저는 또 메리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아스날이 이런 식으로 공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메리노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내려와줘요. 근데 보통 메리노의 맨투맨은 보통은 센터백일 거잖아요. 근데 메리노가 이렇게 그 센터백을 건너뛰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이 되게 아스날이 유리해지죠. 그리고 센터백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안 따라 내려올래? 너 안 따라 내려오면 너네 여기 앞에서 숫자 싸움에서 져. 안 따라 내려올 거면 안 따라 내려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따라 나오면 이쪽에 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지선다를 거는 거죠. 그래서 메리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도 브렌트포드를 되게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메리노가 미드필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에서 실수만 만들지 않는다면 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숫자 싸움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메리노가 이런 부분들도 전술적으로 잘 이행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요케레스는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현 폼으로 따졌을 때는 메리노가 제일 잘하고 있죠. 골 결정력도 좋고, 또 오늘 사카 득점 장면에서도 메리노 어시스트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득점이 잘 된 날에는 패스도 메리노가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퀄리티 좋았고, 사카도 득점할 때 거기서 바로 슈팅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덮칠 걸 예상하고 싹 접은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들은 관성에 의해서 벗겨지고, 저는 사카가 접을 때부터 옆을 안 보더라고요. 그거는 애초에 접기 전부터 접고 슈팅하자라는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카가 접고 바로 슈팅한 판단이 좋았고, 그 옆에 요케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카가 바로 슈팅할 마음을 먹은 게 더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최근에 어쨌든 사카가 득점을 많이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으니까
찾아보니까 11월 9일 썬덜랜드전이 마지막 득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또 기분 좋은 득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라는 팀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강팀들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브렌트포드는 일단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좀 있어요. 켈러가 좀 잘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는 1점 뒤지더라도 막 들이박는 팀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안 먹히는 걸 우선시하면서 밸런스를 좀 우선시하는 느낌? 그리고 뭐 카요데 같은 선수의 세트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결국 한 골 싸움으로 유도하는 그런 느낌의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스날이 한 골 싸움 계속 가면서 90분까지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사실 라이스 같은 선수가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이 출혈이 있었던 게, 아스날이 센터백이 지금 2명이 못 나오고 인카피에 모스케라로 나왔잖아요. 근데 모스케라가 중간에 무릎인지 발목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충격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옵션 센터백마저 없는 상황에서 그럼 누가 센터백을 보냐 했을 때 팀버가 일단 센터백을 봤죠. 물론 팀버가 센터백 잘하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12월에 이렇게 경기 많은 상황에서 센터백 한 명을 추가적으로 잃었다는 건 아스날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뉴스고요. 거기에 라이스도 일단 후반에 좀 주저앉긴 했거든요. 이게 단순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몸에 이상을 느낀 건지 명확히 이후에 뉴스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라이스 빠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라이스 부상은 시즌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라이스가 팀에서 킥 차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스 일단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부상 아니길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스날 기분 좋은 2대0 승리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또 단단한 팀을 확인을 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아스날의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